집을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계약금까지 포기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상하고 또 수영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요즘에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도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627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막상 이걸 내가 직접 대출 상담을 받아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계약을 하고 당연히 대출 나오겠지 싶어서 대출 알아봤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그냥 내가 날짜에 맞춰서 들어가서 살면 되죠. 실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케이스가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 세입자가 살고 있고 만약에 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 우리가 잔금 치는 날 세입자도 이사를 나가주면 바로 실입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세입자가 날짜가 좀 더 남아 있어요. 몇 달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잔금은 다 치르고 이제 세입자 나중에 이사 나가고 나서 내가 들어가야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매물들이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되니까 조금 저렴하게 이런 거 사가지고 실입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대출 규제 내용 중에서 보면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을 1억으로 제한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이 1억으로 제한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영향 준다라는 거죠. 아까 같은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대출이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이에요. 그걸 받아서 그분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나는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뭐 대출을 대략 우리가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되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해서 뭐 나는 대출 받아서 내보내고 실입주 해야겠다라고 딱 플랜을 세워서 쓸 수 있죠.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계약까지 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고요. 이게 서울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규제지만 지금 지방에도 영향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영향을 주냐면 지금 그 대출 규제 내용 중에서 보면 그 가계대출 총량을요 더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대출을 타이트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 규제가 지방에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타이트하게 줄여야 되니까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서울 수도권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보는 은행도 있어요. 이 은행마다 다 다른데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그 부분을 지방에도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실입주 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세입자를 낀 매물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 이사 나가는 날짜까지 몇 달이 남아 있어요. 당연히 대출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대출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몇 군데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분이 계약까지 했는데 이제 어떡하냐면서 지금 내가 계약금 포기해야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분의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최대한 은행을 많이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 보통은 대출 알아본다 하면 내가 뭐 급여를 받는다거나 좀 주거래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에 가서 방문해서 대출을 받아요. 저도 대출을 정말 이제 뭐 여러 군데 알아봤었는데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대출을 잘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조금 그런 조건에 좀 잘 맞춰주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도 정말 손품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대출을 받으러 다 가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 작업으로 전화를 조금 자주 하면 좋은데 보통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하면 전화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대출 상담사라는 분들이 대출해주는 은행의 영업사원인 거죠. 이분들이 다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대출이 얼마 정도 가능하고 이자는 대략 얼마이고 다 판단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사전 작업으로 그런 분들을 알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연락처는 그냥 부동산 사무소에 연락하면 은행별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 좀 받아가지고 최대한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뭐 우리가 당연히 1금융권을 선호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대출을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최대한 여러 군데 이렇게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대출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내가 지방에 산다 하더라도 집을 마련하실 때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기
대출이기 때문에 요거 계약하시기 전에, 가계약금 붙이기 전에 대출부터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이게 된다라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가계약금 붙이고 계약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은행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또 연초가 되면 또 가능해지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또 잘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627 대출 규제 내용 중에 보면 전입 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최근 요거는 제 정규 강의 들으시는 수강생 분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명의는 남편분으로 하고, 대출도 남편분 명의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 직장 때문에 지방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를 서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입 요건이에요.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면요,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 전입을 했는지 당연히 은행에서 계속 체크를 하겠죠. 그쵸? 만약에 남편 명의로 집을 사고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남편이 일단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부분도 놓칠 수 있어요. 그쵸? 아직 내가 대출도 안 알아보고 대출 규제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게 나한테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도 미리 내가 계약하기 전에 대출을 미리 알아보고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요, 확실히 집을 살 때 더 조심하셔야 되고 더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상담을 했던 분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 포기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금까지 포기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약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소중한 돈이잖아요. 정말 내가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이제 모은 돈인데 그걸 저는 한 번에 이렇게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게 내가 뭐 계약까지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엄청 곤란하실 때는요. 일단은 최대한 대출을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거래할 때 중개 거래를 하잖아요. 부동산 소장님이랑 같이 이제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을 좀 신뢰하시면 좋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혼자 끙끙대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소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법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고 이제 매도자, 뭐 세입자 같이 좀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세입자분에게 좀 부탁을 해서 뭐 이사비를 드린다던가 해서 조금 빨리 이사를 좀 나가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쵸? 매도자한테도 또 이런 부분 사정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 같이 좀 조율할 수도 있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산다 했을 때 이게 단계마다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저는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집 살 때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대출도 갑자기 어려워지고 막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약서를 쓰러 이제 부동산 앞에 간 거죠. 부동산 문을 열려고 하다가 그 앞에서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을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여기서 다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놓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집 알아보고 계속 집 보러 다니고 대출 알아보고 계속 부동산 소장님하고 조율하고 그랬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딱 이걸 내려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분명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딱 저와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집을 사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저는 끝까지 그 힘든 것들 다 견뎌내시고 집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좋은 선택들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항상 또 제 경험들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